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7월 3주차에 상장하게 되는 종목은 아우토크립트 하나입니다. 저 회사는 자동차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었죠.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서 자동차가 외부와 연결되는 연결성이 늘어나면서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시장은 아직 초기 태동기에 속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진 않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차량 형식 승인 기관인 TS로 선정이 되면서 기술력은 갖춘 상태였습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22,000원에 확정이 됐고 대신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었죠.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조 조합에는 배정된 물량이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미납 없이 다 소화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약은 19.32%입니다. 수요 예측대 5.28%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나긴 했지만 딱히 의미가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수요 예측대 5에서 10% 사이를 기록했던 사이닉 솔루션이나 이뮤온시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얘들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최종적으로 확약은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하거든요. 네, 적용해서 최종 유통 물량을 계산을 하면 323만 2,591주, 상장 주식 총수의 33.78%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711억 원 규모, 가볍지도 아주 무겁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사이즈긴 합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도 꽤 높습니다. 62.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 국내 기관이 25.50%, 일반 청약자 10.83% 순서예요.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는 벤처금융, 전문투자자, 기타 소액주주 등이 있습니다. 벤처금융의 비중이 가장 높네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로 기존 주주들의 단가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2019년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액면가 500원에 실시가 됐는데 이 회사가 펜타시큐리티에서 인적 분할로 설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펜타시큐리티의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그때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대요. 그래서 절반에 달하는 대량의 실권주가 쏟아졌고 이때 이석우 대표가 해당 실권주를 다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물량은 거의 이석우 대표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럼 상정일로부터 3년간 묶이게 되고 벤처금융들은 그 다음부터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시면 21년 12월 30일부터 실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21,892원. 가장 최근 24년 프리-IPO 때도 투자 단가는 주당 21,892원이었습니다. 공모가 22,000원과는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격대에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의 물량이 꽤 많을 거다. 요게 되게 다행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우리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도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다. 요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관사인 대신증권도 21,892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토크립트의 유통가는 금액이 분명히 조금 무겁고 그리고 가격도 미래 추정치 기반이라서 밸류상으로 매력이 큰지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공모주 조건으로서의 매력은 우리가 여기에서 찾았던 것 같죠. 기존 주주나 상장 주선인의 단가가 공모가 부근이거나 공모가보다 높거나 그러면 본인들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만큼의 룸이 상장일에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요게 상승여력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봤습니다. 조금만 다시 정리해보면 최종적으로 확약은 19.32%로 크게 의미 없는 수준이고 유통 물량은 33.78%로 조금 있는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도 62.97%로 높죠. 기존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모두 아래기는 한데 공모가 수준에서의 물량이 꽤 많긴 하고요. 유통가는 금액은 약 711억 원, 시가총액은 약 2,105억 원. 사실 공모주로서 조건은 그냥 쏘쏘 별 매력은 없거든요. 그나마 기존 주주 단가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공모가 부근에서의 실질적인 유통 물량은 훨씬 적을 순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고용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아우토크립트는 25년과 26년까지도 단기순 손실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27년 추정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7년 추정 순이익을 15% 할인율로 땡겨보겠습니다. 25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땡겨왔고요. 그리고 비교 기업들의 7월 11일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평균 PER은 29.78배 정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당 평가가액은 약 38,581원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모가 22,000원보다는 75%나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27년 추정치 달성 가능성에 따라 당연히 밸류는 달라지겠지만 요즘 수급이 좋으니까 상장 당일은 요 정도 참고해서 기대 수익률을 한번 잡아보려고요. 자, 그리고 최근 상장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유통가는 금액이 조금 비슷한 수준인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인투셀과 이뮤논시아가 있었는데요. 둘 다 고가 기준으로 더블 이상을 찍었습니다. 물론 앞서 상장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로킷헬스케어의 성과가 좋았어서 그 영향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계속 잘 나갔던 경향도 있기는 했어요. 이뮤논시아는 3,600원짜리기도 했고, 자, 근데 보시면 인투셀은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의 단가가 대체적으로 공모가보다 위였고요. 그리고 이뮤논시아는 대부분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왔었어요. 기관들.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봤고요. 자, 우선 유통시총 600억 원에서 800억 원대 정도라고 하더라도 상장일에 더블을 넘기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 확인, 그리고 기존 주주의 단가가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짚어보면요. 사이닉솔루션이 고가 기준 수익률 153%, 뉴엔AI는 192%, GFC생명과학은 161%, 시초가가 높게 출발해도 고가까지 갭이 꽤 나오는 형상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게다가 사이닉과 뉴엔AI는 상장일 이후에도 관심을 받으면서 연속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장일에 관심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다음 주에 유일한 상장 종목이기도 하니까. 네, 정리하겠습니다. 섹터나 확약이나 유통 물량, 기존 주주의 비중 다 별로기는 한데 기존 주주 물량의 상당수가 21,892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27년 추정치 기준의 내 맘대로 주가가 공모가보다는 약 75%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목표는 70에서 80% 욕심 없이 잡아봅니다. 욕심 없는 게 맞나? 풀청약자 기준으로 손익분기가 조금 높긴 했거든요. 균등을 받았으면 33%, 균등을 못 받았으면 39%. 그래서 손익분기는 훨씬 넘긴 가격에 잘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토크립트는 15일 화요일 아침에 상장 라이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